안녕하세요. CY여학원에서 군사 통번역 강의를 하고 있는 강천호 원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보훈 관련 부동산 소식에 대한 지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지문입니다. VA Hertz Foreclosure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지문인데요. 본문 보시면서 살펴보실까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블로그 오시면 이 지문과 음원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죠. VA Hertz Foreclosures. 네, 이 미국 미 보훈처가 수천 명에 달하는 예비역들에 대한 그러니까 차압을 중단시키고자 하는데 이들은 불필요하게 자택을 상실할 수 있는 순간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임박해 있는 이들입니다. 자, foreclosure하고 이제 차압이라고 지금 이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좀 보셨죠? 되게 이제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 foreclosure가 돼 있는데 주로 이제 경고성을 높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팻말로 이렇게 말뚝으로 팍 박아가지고 그 집 앞에 꽂아놓은 거 그런 모습 보셨죠? 이 부동산 주택 앞에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이 있으면 이제 이 상대방의 이제 채권을 채권이 상대방의 채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 주 주택이면 주택, 뭐 건물이면 건물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제도죠. 그래서 foreclosure 차압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관련된 어구 이따가 또 정리해 보시기로 하고요. 자, 베테랑은 예비역, 대항군인, 퇴역군인,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참전군인도 아주 참.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포괄적인 이제 이 예비역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참전군인이라 보기는 참 힘들죠. 특히 이 맥락상에서는 참전군인은 정식으로 War Vetera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Veterans Affairs의 이제 준말인데요. VA가 통상 The VA 이러고 나오죠. 근데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이제 정식 미국 보훈처의 명칭인데 그 표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단축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제 소문자로 쓰게 되면 보훈이 되는데 대문자로 그리고 특히 이 본문에서 이제 정관사를 붙여서 The VA 이렇게 나오면 미국 보훈처가 됩니다. 자,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이미 보훈처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6개월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추가해서 보실 게 이 문구죠. 그 veterans는 방금 전에 예비역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와 대비를 하면 서비스 멤버니까 이거 자체로는 원래 그냥 군 장병이죠. 근데 veteran에 대비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현역이 되겠습니다. 현역, 예비역과 현역군에 대해서 이 보훈처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 받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훈처가 대출을 내준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 본문에서도 아마 좀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 이 관련해서 한번 미국 보훈처 사이트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VA 홈론즈라고 주택 대출을 해줍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뭐 방금 전에 봤다시피 veterans service members 뭐 블라블라 이 자격 요건 이렇게 조금 나오고 쭉 나가다가 이 VA guarantees a portion of the loan 대출을 사실은 이 private lenders 이 사기업들이 대출 이 민간 부분에 이제 대출업자들이 사실은 그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의 일부에 대해서 보훈처가 보증을 합니다. 보증을. 그렇게 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훈처가 직접 해주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러한 조치에 앞서 NPR 그 방송사가 탐사 보도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수천에 달하는 예비역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유해라고 하는
그 조치를 받았는데 그런 이들이 이제는 주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고 그것도 본인의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억울하겠죠? 자, NPR 미국 방송사죠. 이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라고 이제 그 공영 방송인데 방송국 같은 데서 이 언론에서 하면 인베스티게이션이 탐사라고 합니다. 탐사 보도 내지는 추적 보도. 이 forbearance는 유예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유예가라는 게 hold on 한다는 거죠. 완전 취소는 아니고 hold on 한다는 건데 잠시 동안. 다른 말로 유예라고 아마 이 모라토리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ebt moratorium, 부채 유예, 지불 유예 이럴 때 쓰는 모라토리엄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예를 들어 이거는 그 금융 관계에서 이제 쓰는 말이 되겠고요. 제한적으로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에는 missile launch moratorium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사일 발사 유예 이럴 때도 쓰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두 개 구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예비역들과 이들의 이들이 가족을 도와서 계속 자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미 보훈처의 그 최우선 순위입니다. 라고 보훈처 공보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자, 이 프레스 케어 세크레터리가 이 공보관이라고 백악관에도 있고 뭐 그 미 국방부에도 있고 있는데 하는 역할은 뭐죠?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이렇게 씁니다. 미국에서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공보관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공보라는 말, 그 군사 쪽에서도 공보 담당관, 공보장교 뭐 이러고 쓰는데 Public Affairs 이렇게 쓰죠. 홍보는 PR, Public Relations에 대비해서 쓰는 Public Affairs, 공보 이런 단어가 있는데 같이 정리해 주시죠. 자, 저희는 이 주택 담보 제공자들 에게 촉구를 해서 이러한 차압을 보훈처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런티 이것만 보면 뜬금없이 왜 정부가 나서서 이 보증을 해주지? 뭐 이렇게 대출이라는 말 아까 보셨죠?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그거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보실까요? 이런 유예 제도는 미 의회가 신설을 했는데 그에 앞서 대유행병, 즉 코로나 이 대유행병이 강타를 한 후에 그렇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어, 소득 상실을 소득 상실로 고통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6 내지 12개월 동안 어, 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을 어, 분할 상환을 이제 어, 미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어, 내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저렴한 방식으로 이 대출 상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재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스킵은 건너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환을 건너뛰다 조금 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게 되면 끝에 이제 그 원금 상환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물론 대출 상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맨 끝에 이제 원금이라는 걸 놓고 기본적으로 그 중간 이제 이자하고 해가지고 분할 상환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건너뛰게 해준다는 거, 내지 않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상환 의무를 미준수하게 준다. 이렇게까지 이제 다듬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하지만 2022년 11월에 보훈처는 주택 소유주들로 하여금 저렴한 방식으로 대출에 다시 뒤처지지
연체 해제를 이들의 이 대출에 대한 연체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의 일부를 종료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다수의 예비역들이 창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다른 단어들은 무난하죠. 또 아까 저희가 다 했던 건데 이 current라는 말이 그 뭐 현재의, 현행의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대출을 현행에 조금 어색해요. 뭔가 어떻게 뭐 크게 보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금융 쪽에 종사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 보시면 Stay current on industry trends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해석됩니까? 어, 이걸 보면 훨씬 더 좀 직감적으로 다가오시죠. 이 current,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고 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 상환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 현재적으로 문제가 없다. 즉, 대출에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딜링퀀트라는 말을 영문으로 이제 정식으로 써서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체가 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건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관련된 문구 각주 정리해 보실까요? 자, seizure. 이 seizure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 쪽에서는 탈취, 그다음에 납포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금융 쪽에서는 뭡니까? seizure가 압수가 되죠. 뭐 이런 관련해서 저건 차압이고 이 수색할 때 압수. 그다음에 attachment는 급여 압류라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압류라고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압류, attach. 자, confiscation은 압수에 비슷한데 요거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몰수라고 해서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다. 몰수, confiscation. 자, 수사, investigation 아까 나왔었는데 수사를 그러니까 investigation 나오면 조사, 수사,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언론에서 하는 탐사 내지는 추적 이렇게 있는데 이 수사라고 정식으로 하려면 criminal investig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아까 제도라고 했죠. 근데 미사일이나 이런 군사 쪽에 장비에 됐을 때는 개발 사업, 줄여서 사업 이렇게 해서 방사청에도 이 프로그램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이렇게 방사청이에요. 자, 그다음 엔데믹은 풍토병, 뭐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 에피데믹이 이제 일반 유행병이 되겠습니다. 유행병.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